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18일 오늘부터 메디컬 TV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플라자 7을 시작합니다. 정보플라자 7은 전문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에 걸맞게 심층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및 건강정보는 물론 희귀 난치질환, 노인, 바이오, 학술과 종교, 보건의료 정책 등의 특화된 정보를 통해 보도의 심층성과 다양성을 완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의료관광하면 한국이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시죠? 이처럼 의료관광의 메카인 우리나라 환자들이 일본으로 의료관광을 떠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재생의료 이야기인데요. 박정미 기자가 2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환자들이 재생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 많이 방문하는 일본의 한 병원입니다.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난치병 환자들이 임원 타국까지 어떤 심정으로 시술을 받으러 오는 걸까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왜 한국이 아닌 이곳 일본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비행기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환자들은 먼저 치료에 따른 주의사항을 병원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각자의 입원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나면 미리 배양해둔 자신의 줄기세포를 정맥에 주사하거나 아픈 부위에 직접 맞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일본까지 와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술을 하지 못하고 일본까지 와서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괜찮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못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많은데 정말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우리나라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일본에 여기까지 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교도통신의 자매지인 NNA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의료 관광객이 일본에 지불하는 치료비가 연간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많은 한국인 난치병 환자들이 최소 6시간을 들여 이곳으로 이동한 뒤 2시간 치료, 회복, 여행이라는 명목 아래 최고 48시간을 일본에서 체류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큰데 직접 시술을 하고 있는 일본의 의료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確信は安全は全く安全やと考えています。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2年前に法律ができて、当院では約延べ5000人の患者さんに静脈の投与をしています。でその中で、軽いアレルギーを起こしたのが2、3例見るだけで、ほとんどの場合大きな問題は起こしておりません。これは普通に抗生物質の点滴をするのとよりもまだ少ないぐらいの副作用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 기술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재생의료 종사자들. 실제로 재생의료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진은 재생의료를 가장 현실적인 치료라고 말합니다. 幹細胞治療っていうのはこれからの治療です。で我々は今までは私の専門は外科なんですけども胃がんとか大腸がんとかがんを手術して取ってました。で取るっていうのはもう20世紀までの治療やと考えています。これから21世紀の治療は悪いところを取るんじゃなくて悪い臓器を新しく作ってしまうとこういうふうな医学の発展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それを考えると今再生医療の中では今のところは幹細胞というのが一番進んだ、現実に即した治療法であるの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います。 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암 줄기세포까지 죽일 수 있는 치료제가 특허 출원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첨단 바이오 기업 네이처셀은
암세포 사멸 효과를 가지는 홍역 백신 바이러스를 컨트롤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암세포를 찾아가는 호밍 능력을 극대화하여 암세포의 선택적 파괴가 가능하며 암 줄기세포를 사멸시켜 암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2020년 미국에서 먼저 임상시험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간 국내 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의 피내용 결핵 백신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덴마크에서 수입된 피내용 백신이 식약처의 승인이 완료되어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경피용 결핵 백신 무료 접종이 종료되고 16일부터는 유료 접종으로 전환됩니다. 피내용 결핵 백신 접종이 가능한 전국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서서 일하는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신사업 근무자 1만 2천여 명 직원 전원에게 스탠딩 데스크를 지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은 앉아서만 일하는 근무 습관의 단점을 연구해온 의사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앉아서 일하는 건 새로운 암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움직이지 않는 습관을 고혈압, 흡연, 고혈당에 이은 건강을 해치는 네 번째 위험 요소로 꼽는가 하면 제약업계에서는 장시간 착석 근무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18%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보플라자 세븐의 런칭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최근 보건의료계에는 보장성을 높인 문재인 케어,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등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보건의료계가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계 소식을 빨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플라자 세븐 출범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디컬 TV 정보플라자 세븐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료계의 많은 현안들을 폭넓게 공유하고 소개하셔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프로그램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플라자 세븐 건강의료 방송을 이렇게 개원하게 되는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어떤 고통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건강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이렇게 공유하고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하여튼 발전을 기원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병을 치료하러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야 하는 환자들을 보면 환자도 나라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무슨 이해가 얽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회는 2년째 재생의료 법안을 묵혀두고 있고 정부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도 나라 잘 만나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 정보플라자 세븐.